얼굴의 근육의 움직임이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 어깨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얼굴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에 대표적인 근육이 일단은 흉쇄돌근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의 80%가 경동맥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교근입니다. 교근의 움직임은 앞관절의 움직임과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지배하면서 얼굴의 지배적 요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근육을 더 찾으면 외측 익돌근. 외측 익돌근이 어디냐면 여기 광대뼈가 이렇게 있죠. 자, 광대뼈 옆으로 가서 만지면 움직일 때 탁 걸리거나 쑥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눌러보면 오른쪽 익돌근이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광대뼈에서 쑥 광대뼈에서 여기가 광대근이잖아요. 광대뼈를 끝점을 잡으세요. 끝점. 그리고 나서 고기를 중앙에 가장 광대뼈에 튀어나온 데서 살짝 옆으로 가서 눌러보면 직선으로 눌러보면 더 아픈 쪽이 있나 보세요. 자, 이게 외측 익돌근입니다. 외측 익돌근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 통증적 요소가 교근에 영향을 주고 악관절에 영향을 주고 뇌혈관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근육입니다. 자, 모니터핑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무슨 근육이요? 외측 익돌근. 외측 익돌근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순환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근육들을 우리가 따지면 첫 번째 교근, 흉쇄 유돌근, 그리고 외측 익돌근. 외측 익돌근 광대뼈에서 요 옆으로 가서 쭉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봤을 때 더 아픈 쪽을 잡고 그리고 나서 풀어주거나 악관절을 움직이면 그 통증의 양이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를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고, 자, 그대로 손 뒤로 갑니다. 귀 뒤로 가서 우리가 풍지 라인으로 들어가는 라인을 한번 잡고 꾹 눌러봅니다. 그 라인을 눌렀을 때 통증이 더 심하게 오는 쪽이 있습니다. 자, 통증이 심하게 오는 쪽을 딱 잡고요. 또 마찬가지로 교근을 움직입니다. 악관절을 움직이고 나서 다시 손을 대면 그 증상이 없어집니다. 이쪽에는요, 머리 쪽에서도 어떤 압이 차고 뇌의 움직임과 연관이 되고 또 뇌촉색이 흡수가 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의 동맥은 작고 정맥이 넓습니다. 혈액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경추 라인과 연관되는 이 라인의 포인트. 자, 1번과 2번 나이에는 그 물렁뼈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문제가 오게 되면 요 뒤를 눌렀을 때 통증이 오는 것이 상경추의 극돌기가 상경추의 포인트가 통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턱을 움직이면 그 자리에 뼈가 저절로 맞춰지면서 통증이 줄면서 올라갔던 피가 내려오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요, 머리 쪽에서 우리가 봉합이 있죠. 네, 봉합이 직선으로 돼 있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상봉합이랍니다. 관상봉합.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쪽 귀에서 귀쪽으로.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즉 요거를 우리가 시상봉합이랍니다. 자, 관상봉합, 시상봉합, 그리고 나서 람다봉합을 가죠. 얘가 숨을 들이마실 때 모였다가 숨을 뱉을 때 벌어지죠. 봉합들이. 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여요. 자, 얘네들은요, 앞하고 뒤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자, 숨을 들이마실 때, 뱉을 때, 들이마실 때, 뱉을 때. 자, 이런 봉합들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뇌 쪽에 있는, 뇌의 움직임과, CSF, 뇌촉색의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소통이 안 되거나 불편하면 위로 열이 뜨죠. 두피 라인에 걸립니다. 그래서 두피 라인을 풀어주거나 두피를 잡고 자극을 주면서 머리를 만져보다 보면 똑같이 만지다가도 더 아픈 부위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풉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있는 게 관상봉합,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시상봉합, 그리고 람다봉합이죠. 그 봉합 라인에서 우리가 봉합 라인을 찾아서 이렇게
자극을 주다 보면 통증이 더 심하게 오는 부분이 있더라. 통증이 더 심하게 오는 부분을 그대로 손을 잡고 풀어주면 그 통증이 줄어들더라. 그리고 머리 쪽에서 올라가는 통증들이 가시게 되더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뇌의 크기는 체중의 3%입니다. 뇌의 크기는 체중의 3%인데 뇌가 쓰는 영양소의 소비량은 심하게 얘기하면 30%까지도 얘기를 하는 책들도 있는데, 일단은 뇌의 크기의 3%가 전체 소모량의 약 20%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한번 설명해보면, 제가 10개를 먹으면 2개는 무조건 뇌로 가져간다. 7개는 장부로 간다. 나머지 1개가 팔, 다리로 가서 몸에 필요한 부분으로 쓰게 되더라. 근데 뇌가 체중의 3%밖에 안 되는 곳에서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소통과 흐름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한더라. 그럼 뇌가 쓰는 그 영양소는 어떻게 운반되느냐?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되죠. 그런데 뇌는 전체 산소 소모량의 20% 이상을 쓰더라. 20에서 25%.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는 뇌의 산소 소모량 또한 어떻게 움직이더라? 혈액순환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건 작은 공간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작은데 거기서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열이 많이 난다는 거다. 또 열이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집중되어 있다. 다시 모터에서도 열이 많이 나면 바깥으로 열을 빼주는 장치가 있듯이 우리는 머리 주변에 막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풀어줘야 이 뇌에서 생기는 과열이 가라앉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 부분을 풀어주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 흉쇄 유돌근을 풀어주고 교근을 풀어주고 그리고 광대뼈 밑에 외측 익돌근을 풀어주고 풍지 라인을 풀어주고 그래서 관상봉합, 시상봉합, 람다봉합 선을 쫓아가다가 굳어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풀어주고 또 요 외측 익돌근을 풀어주는 방법은 통증이 온 부분을 풀어주고 누른 상태에서 교근을 움직여서 풀어주고 풍지 라인에서도 걸리는 것은 상경추 라인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오고 올라갔던 혈액의 순환과 내려오는 순환에 문제가 생기니까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교근을 움직여서 위에서 아래로 소통시키고 뼈를 제자리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것보다도 시스템적으로 복잡한 곳이 목과 머리 부분이죠. 그래서 목 부분에 내려가는 미주신경 또는 횡격신경 그리고 머리와 연관되는 혈관들, 림프들 이곳이 집중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머리가 편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스템적으로 과열이 방지되는 거죠. 생각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책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은 머리로 뭔가 혈액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머리가 뇌가 크기에 뇌 용량을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체중의 3%인 뇌가 전체 산소 소모량의 30% 가까이를 써야 된다면 그만큼 뭔가 과열이 된다는 거죠. 뇌가 체중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전체 영양분의 20% 이상을 써야 된다면 쓴다는 얘기는 뭔가 소모하고 계속 뭔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거기서 부산물, 찌꺼기도 많이 먹으면 배설물이 많이 나오듯이 무언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목과 머리 주변에서 계속 뭔가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측익돌근, 그 다음에 교근, 흉쇄 유돌근, 풍지, 그리고 관상봉합, 시상봉합, 그 다음에 람다봉합선의 라인들을 호흡을 통해서 풀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호흡을 하게 되고 내장계들의 움직임은 결국 두개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만히 푸는 거랑 호흡을 하면서 푸는 거랑은 그 문을 열고 닫으면서 풀어준 거죠. 오래된 문 중에서 쇠로 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쇠로 된 문을 열렸더니 열리지가 않습니다.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퀴에다가 기름을 쳐주고 싶으면 이 문을 열어가면서 바퀴에 기름을 치면서 계속 열고 닫아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호흡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사지나 이 흐름은
결국 닫아놓은 상태에서 기름을 치는 그 닫혀있는 문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기요법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가 그 흐름에 순환을 시켜서 완전하게 구석구석에 혈액이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라는 단어가 8대 키워드의 가장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 말씀드리면 7가지가 보태질 때 1가지가 빛나는 거죠. 8가지가 다 완전할 때 혈액순환이라는 단어가 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의 작용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뇌가 중요하고 이 머리 주변의 소통과 순환이 중요하고 또 이쪽에서 뇌 부분에서도 다시 배출되는 부분, 림프의 터미너스를 통해서 배출되는 모든 부분은 순환이라는 단어와 소통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뇌가 쓰고 난 부산물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물질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 자체가 자체적으로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하게 청소가 되지 않으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은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로 대표적으로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첫 번째 해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막히지 않게 한다, 순환시킨다, 소통시킨다, 혈액순환을 시킨다는 과정으로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타아밀로이드든 뇌의 활동적 요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든 분명히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순환이라는 단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순환이라는 단어 속에서 움직이는 단어는 장부의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된다. 장부의 움직임은 횡격막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고 그 결국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적 자세가 신경적인 요소가 목에 있으니 경추를 풀어줘야 모든 것이 소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쭉 글로써 표현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해보면 좋겠다. 이거 공부밴드에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원장님 중에서 한 분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선희 원장님 지금 제가 쭉 설명했던 부분을 글로 써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우리 이정복 조교님이 잘하시는 거잖아요. 간편하게 도식화시켜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셔서 본인 공부도 하시는 겸 또 우리 공부밴드 사람들에게 공부도 시켜주시는 겸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제는 그냥 본인들의 마음입니다. 뭐 제가 이거를 가서 뭐 야단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가지고 그분의 어떤 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숙제를 낸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는 피드백의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혹시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만 본인의 공부를 위해서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테크닉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두피 마사지가 나올 수도 있고 2월 달에 강의가 되는 노신희 원장님이 하는 두피의 근막을 풀어줘야 될 이유들이 사실은 응용근 신경학이라는 곳의 책을 보게 되면 이 머리 라인의 두피가 전체 근육하고 연관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피 라인과 이 라인을 풀어준다는 것, 막힌 것을 푼다는 것은 때로는 골반에, 때로는 허리 통증에, 때로는 어깨 외야, 또 몸의 장부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피 라인의 어떤 라인에서 승모근과 연관되어 있는 포인트를 풀어준다는 것은 이쪽 승모근과 연관될 수 있었던 내장 채성 반응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고 또 능형근과 연관될 수 있었던 포인트를 자극을 준다는 것은 어깨의 움직임과 심장의 고항통과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라운드 숄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응용근 신경학에 나와 있던 두피의 도표책에서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얘기했던 외측돌근, 교근, 그리고 흉쇄돌근, 그 다음에 풍지, 그 다음에 머리의 봉합들, 시상봉합, 관상봉합, 시상봉합, 람다봉합과 호흡과 목에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네, 좋았습니까? 네, 딱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부의 근육을 합니다. 머리의 근육이죠. 일단 203페이지 나와 있는 근육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얼굴의 근육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근육의 양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여기서 볼까요? 후두근, 모상건막, 그 다음에 전두근으로 와서 요게 알륜근이죠. 요렇게 광대근과 연관됩니다. 광대근. 그리고 입 주변에 구륜근과 연관되고 이근, 광경근하고 연관되고 다시 이렇게 오게 되면 교근과 외측 익돌근 그리고 쭉 측두근까지 연관됩니다. 저는 이거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후두근, 모상건막, 전두근, 그리고 알륜근, 요거 광대근, 구륜근, 이근, 광경근 쭉 와서 외측익돌근, 교근, 측두근까지만 제가 얼굴 근육에서는 수기적으로 언급하는 근육이다. 왜 그렇게까지밖에 언급을 안 하느냐라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셔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수기적으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서 수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육의 종류만 설명드렸고 지금 제가 연결시켜 있는 이 라인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오파샤라는 개념으로 근육과 근막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림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의 인체 근육은 한 개다. 단 650개의 주머니를 따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근육과 근막의 흐름을 설명해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근육이고요. 자, 이제 204페이지 보면 안면 표정근에 대한 책이 나옵니다. 내용이. 안면 표정근, 두부에 있는 근육은 안면 표정근과 저작근의 두 종류로 크게 나뉜다. 씹는 것과 표정 짓는 것 두 개로 나눠보자 라는 겁니다. 안면 표정근은 일반 근육과는 달리 피하의 결합 조직 내를 주행해서 피부에 정지하는 근육으로 피부 근육으로 분류됩니다. 상당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의 수축함에 따라서 피부가 당겨지고 눈썹이 올라가고 이마에 옆주름이 생기거나 얼굴 표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면 표정근이라고도 한다. 또한 안면 표정근 중에는 눈이나 입과 같은 개구부, 입 주변을 감싸듯 주행해서 개구부가 많죠. 눈 쪽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수축함에 따라 개구부를 개폐하는 알륜근과 구륜근이 있다. 닫는 거죠. 눈을 닫고 입을 닫고 이거를 개구부라고 얘기합니다. 열고 닫는 거. 개구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구부. 다시 한번 볼게요. 또한 안면 표정근 중에는 눈이나 입과 같은 개구부를 감싸듯 주행해서 수축함에 따라 개구부를 개폐하는 알륜근과 구륜근도 있다. 이러한 안면 표정근은 모두 안면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얼굴에 있는 신경은 얼굴의 모든 대부분의 신경은 안면신경이 지배를 하죠. 그죠? 안면신경이 지배합니다. 뇌신경 12개 중에서 안면신경을 지배하는 7번 안면신경이 지배하지만 교근만은 특별하게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 크로싱해서 지배를 하더라. 그래서 안면신경의 3개의 줄기가 눈 쪽으로, 코 쪽으로, 입 쪽으로 연결되어지고 얼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얼굴을 급격한 변화, 얼굴을 축소하거나 얼굴에 변화 주려면 사실은 얼굴만의 변화로 되지 않습니다. 두개골을 풀어주고 두개골 주변의 봉합의 흐름과 전체를 잡아줄 때 얼굴의 근육에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에다가 이렇게 석고를 발라서 온 모습하고 조금 지나서 얼굴 만지고 나서 다시 석고를 발랐을 때 석고 모양이 줄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걸로 본인의 실력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죠? 단순히 얼굴이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는 걸로 당신의 실력을 평가받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연히 되는 거죠. 당연히 된 거를 그걸 굳이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본인을 평가받는 건 저는 별로
여러분 안 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 수업을 듣는 것 중에서 본인이 하시려고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는 그거를 목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죠. 얼굴 줄어들게 하는 거는요, 발만 만져도 줄어듭니다. 머리만 아무데나 주물러 줘도 줄어듭니다. 들어와서 누워있어서 호흡만 해도 얼굴의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얼굴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려면 손을 통해서 얼굴의 깊은 근육을 만집니다. 3차 신경을 자극을 줘서 눈 쪽으로, 코 쪽으로, 입 쪽으로 작동하는 그 깊은 곳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만진다는 것은 때로는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힘의 압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계속 먼저 주지시켜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의 변화는 3차 신경을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자극할 때는 통증과 때로는 혈관에서 약간 멍이 들듯이 올 수가 있다. 특히 장부의 기력이 약한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소음인적 기저를 가지고 있어서 위장과 장부의 기력이 약하고 장부의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은 혈관계가 약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라 조금만 힘을 주고 만지면 멍이 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고객의 몸 상태가 장부로 기운의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당신의 지금 얼굴을 축소하든 얼굴을 잡아주든 악관절을 교정하든 혹시 만지는 과정에서 멍이 든다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관리하기 전에 얘기하셔서 나 멍드는 거 싫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뭐냐면 좋아지게 해주고 싶다라는 욕구와 변화시키게 하겠다는 욕구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 멍드는 거 싫어요 라고 해도 만지다 보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막이. 거기를 여러분들의 성격상 분명히 만지고 자극을 주고 비빕니다. 그럼 여지없이 멍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나 세게 만지지 않았는데 멍들었다. 고객은 나 멍드는 거 싫다고 그랬는데 네가 멍들게 했다. 결국 누가 위기입니까? 나 처음부터 멍들게 하는 거 싫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 진짜 살살 만졌는데 라고 또 항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분들은 차라리 그 부분은 편안하게 세수 정도만 하고 멍들지 않게 하는 게 낫다. 아니, 여러분들 멍들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몸이 안 좋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고객이 오게 되면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인데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얘기하면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 얼굴의 변화는 뭐다? 3차 신경이고 조금 자극적으로 들어가서 강하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저작근입니다. 두부에 있는 하나의 근육인 저작근은 문자 그대로 악관절의 운동인 저작에 관여한다. 측두근, 교근, 내측익돌근, 외측익돌근 4개가 있다. 그러나 뇌혈관과 교근의 움직임을 가장 크게 주는 것은 외측익돌근입니다. 외측익돌근의 4개가 있다. 이것들은 모두 하악골에서 정지한다. 측두근, 교근, 내측익돌근은 개구근이라고 불리며 닫고 연 곳에 개구근을 불리며 수축하면 하악이 당겨 올라가고 입이 닫힌다. 반대로 외측 익돌근은 하악골의 관절들을 전방으로 잡아당기는 근육으로 한쪽 방향만 수축하면 하악은 반대쪽으로 향하게 되고 양쪽이 수축하면 하악은 앞으로 튀어나온다. 저작근은 모두 3차 신경의 세 번째 가지인 하악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또한 입을 벌릴 때는 설골근이 작동한다. 설골근도 언제 제가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경부의 근육입니다. 목 쪽에 보이는 근육. 경부에는 많은 근육이 있으며 표층부터 자 겉에 있는 걸 표층이라 얘기하고 저 안쪽에 심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층, 심층, 최심층. 가장 겉에 있는 것을 천층, 중간에 있는 것을 심층,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을 최심층이라 부릅니다. 대부분의 신경적 가지와 혈관들은 어디에 분포한다? 심층에 분포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기를 할 때 어디에다 포인트를 많이 줘야 된다? 심층 근육에다가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나 천층을 자극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심층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항상 천층 근육은
모든 그 동작에 기본적으로 만져지는 근육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경부에는 많은 근육이 있다. 표층부터 기품까지 4개 층으로 나눠져 있고, 목에는 두부를 움직이는 근육뿐만 아니라 입을 여는 근육이나 혀에 움직이는 관여하는 근육들이 있다. 그래서 아기복근이라고 이제 아기복근은 중간건에 있는 이복근이며 전복은 3차 신경, 후복은 안면신경 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 지배신경이 다르다. 우리가 이 아기복근이라는 이 근육하고 혀 쪽하고도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안화사나 또 이제 일부 뇌혈관에서 얼굴의 신경을 지배하는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혀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기복근에도 영향을 주고 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혀 앞쪽은 안면신경에 가깝고 혀 뒤쪽은 3차 신경에 가깝죠. 뒤쪽은. 그리고 이 아기복근 라인도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같이 교차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꾸 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말을 하는 도중에 말려서 들어가서 구안화사가 오래되신 분들이나 되신 분들은 말을 할 때 잠깐 혀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혀를 바깥으로 뺍니다. 그래서 말하는 도중에 혀를 내밉니다. 이거 제가 아마 CST 할 때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그 강사분이 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안화사가 오래된 상태의 분이 말을 하는 도중에 혓바닥을 자꾸 내미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의 근육도 일단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깊게 만져주시는데, 이 목 쪽으로 내려올 때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경동맥의 압박과 또 여기에 대한 미주신경과 3차 신경, 미주신경과 횡격신경 등등의 또 림프가 있어서 너무 세게 만지면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목 주변은 흉쇄혈관도 잡고 부드럽게 그렇게 깊이도 부드럽게 만져줘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06페이지로 들어가면 이제 전두근, 이막은 프론탈리스 어쨌든 영어는 이막근입니다. 전두근. 이마에 있는 근육이죠. 주름이 나오고 눈을 크게 뜨게 하고 이마에서 주름을 만들어주는 근육이고, 이 이마의 근육이 전두근 요거는 모상건막과 후두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전두근은 우리가 이마의 주름살 그리고 눈을 꼭 감게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때로는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이마나 머리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설명할 때 이 사람의 이마를 봅니다. 그 사람의 이마가 주름이 많구나 그러면 이분도 생각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시력이 안 좋으면 눈을 찡그리게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보고 봅니다. 시작점은 눈썹과 미간을 피하다. 정지점은 두정의 머리의 모상건막이고 후두근으로 이어지죠. 후두근으로 합쳐지면서 후두전두근이 되기도 한다. 다시 얘기해서 후두근, 모상건막, 전두근과 연관되어집니다. 네. 자, 시작점과 정지점을 설명할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점과 정지점. 근육은 정지점에서 시작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설이다. 그래서 시작점과 정지점을 보게 되면 정지점이 여기고 시작점이 여기면 이렇게 정지점에서 시작점으로 움직이는 것이 근육의 움직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지배신경, 안면신경 기능은 눈썹 올림, 이마에 가로주름 만들기. 그래서 이마의 주름을 보는 과정에서 밑에 이마가 나옵니다. 자, 이쯤에서 8대 키워드 노래를 한번 불러줘야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된다. 우리 몸 수기치료 포인트는 8개, 수기요법 키워드 3개가 먼저, 기량과 균형 3번째는 압력, 준비가 먼저네. 수기치료 시작은 횡격막이 먼저고 근막을 통하여 인체는 하나, 그들의 뿌리는 경추에 있다네. 보시고 시키자. 혈액순환 관리로 중력선을 세우고 요추 1번 관리로 3초의 균형, 8가지 키워드로 관리가 끝나면 당신은 수기왕. 자, 그러면
8가지 키워드의 얼굴 쪽 요소에 지배할 수 있는 걸 한번 보게 되면 이 앞면에 보여져 있는 부분과 머리로 덮여져 있는 이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요소에서 두피 관리를 하시는 샵이나 또 얼굴 관리라는 곳 중에서 이쪽 주변을 관리해주고 머리를 건드렸더니 다시 머리카락이 나더라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극을 주고 두들겨줘서 머릿속에 쌓이는 압과 열을 빼줬더니 머리에도 영향을 주더라. 그러면 얼굴 쪽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얼굴이 환해졌더라, 얼굴에 붓기가 빠졌더라, 얼굴에 대칭이 맞더라, 이런 것들도 두피적 요소에서 균형을 잡아갑니다. 자,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우리 여기 제 강의를 듣는 전국의 피부관리사 원장님들, 또 운동치료, 필라테스, 물리치료 선생님들, 또 대체이가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끔 샵에서 이렇게 자기 샵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에다가 선을 그어서 비대칭 사진, 그리고 본인들이 얼굴 관리하고 나서 대칭적으로 됐어요 라고 하는 사진들을 올립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오기 전에 허리 인치를 잽니다. 몇 인치였는데 관리 끝나고 나서 인치를 쟀더니 인치가 줄었다. 그거를 또 보여줍니다. 그 뒤에 그 말이 진짜라면 계속 허리를 만지면 몸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비대칭적 요소를 잡아주기 위해서 한 번에 잡혔다는 개념의 사진보다는 몸매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풀어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손을 대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얼굴의 비대칭적 요소가 한 번에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두개골부터 전체적인 장부들의 움직임과 전체적인 시스템이 될 때 좋아지게 됩니다. 얼굴에서 변형이 얼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45살 정도 되는 어느 날 어떤 분이 교정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제 튀어나온 이빨을 이가 나왔으니까 교정을 받아라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10살이나 사춘기 전에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전에 어린 나이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40대 중반이 넘어갔던 그 해, 지금부터 10여 년이 지난 그 해에 제가 치아를 교정을 하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제가 50년, 40년을 넘게 썼던 이 이빨의 움직임과 이 과정의 교근과 측두근의 영향이 모상건막의 영향과 목 근육의 영향과 이 호흡의 영향과 장부의 영향과 전체적인 균형에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 모틸리티가 그 상태로 변형돼서 살아갔다. 그런데 제가 40이 넘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거를 교정을 해버리면 이 몸에서 리셋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거는 가동이 안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10대 때 그게 가능했다면 10대 때였으면 내 몸도 다시 교정되고 만들어가고 변형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을 드렸더니 그분도 이쪽 계통에 치과 계통에 계셨던 분인데 이제 본인의 주장도 되게 강하셨던 분인데 저도 제 말 들어보더니 너 고집이니까 네가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 오래된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고 있어서 생명과 지장 없이 살아간다면 그 시스템은 몸에서 그 시스템대로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곳에 우리가 그 냇가에 흘러가던 물에 방해가 되는 돌을 들어서 물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건 좋습니다만 갑자기 그 냇가를 직선으로 만든다면 그 냇가의 흐름의 시스템과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가끔 수기요법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칼로 째거나 교정을 하거나 무언가 하는 직업이 아닌 이상 우리의 수기요법은 그 냇가에 흘러가는 돌을 드러내는 정도의 시스템이지 우리가 완전히 그 냇가를 일자로 만들거나 시멘트를 쳐서 공구리를 바닥에다 깔아주는 그런 요법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시스템적으로 좋아지는 변화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 몸에서 그거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가는 시스템.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교정과 이 시스템은 잘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조건 고객들이 왔을 때 사진을 찍어서 너 비포가 이래서 얼굴이 이렇게 잡혔어 라는 것도 하나의
보조적 수단으로 가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테크닉을 전적으로 다 보여주는 걸로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고객에게 티칭과 코칭이 완벽한 상태에서 터칭이 이루어져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몸의 변화가 직선으로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변화 시스템을 충분히 인지해서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본인도 인지하면서 가게끔 여러분들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무조건 너의 잘못이야 라고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몰아붙입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을 들거나 뭐 수술하는 것, 다시 해서 흘러가는 냇가에 그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돌 하나 치웠고 그 풀 몇 개 뽑아서 그리고 그 흐름대로 잘 가서 자연적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소변 한 방울 배출할 수 있고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으면 사람은 살려고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살려고 하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열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열의 에너지를 보존해주면서 몸에서 시스템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 열을 내는 시스템은 우리 몸에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갈 때 이화작용, 동화작용이라는 시스템이 일어나서 때로는 영양분이 돼서 각 장부에 공급을 해서 그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섭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섭생이 돼서 그 에너지가 위장 기능이 약하면 작게 들어가고 여러 번 들어가서 충분히 흡수가 돼줘야 되고, 그 열을 내 몸을 위해서 쓰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어가 버리면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덮여서 뜨거운 오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막 먹는다고 아이스 오줌을 소변을 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나는 내 몸은 열을 내고 변화시키는 것을 내 몸에서 쓰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근데 우리 몸은요, 열의 에너지가 있고 내 몸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좋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몸의 에너지가 충만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해주고, 때로는 흉요근 맛과 승모근 라인에다 열을 넣어주고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해주면서 그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집에 돌아가거나 일상생활에서도 소화가 될 수 있고 따뜻한 음식을 소화력에 있게끔 먹으면서 이화작용, 동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화 시킬 수 있게끔 만든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그 흘러가는 개천에 돌을 집어내는 작용을 해주면 몸은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잘못 해석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만병통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말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신의 손이 되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수기는 항상 접근과 방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진정한 수기인 거죠. 오늘은 전두근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 몇 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두 머리와 목과 주변과의 순환과 치유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고통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게는 지금 고통만 있을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고통은 내게 충실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충실하다. 왜 나는 고통에게 화를 냈던가? 영혼이 내 마음속을 부수던 그때에 내 옆에 있던 것은 고통이 아니었던가? 오, 나의 괴로움이여, 이제야 나는 너를 존경하게 되었다. 너는 죽을 때까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겨우 나는 알게 되었다. 아, 넌 역시 아름답다. 너는 내 가련한 어두운 마음속 난로 옆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닮았다. 오, 나의 고통이여, 너는 연인 그 이상이니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숨이 넘어가는 때에도 너는 나와 함께 병상에 있어 주리니 오 고통이여, 좀 더 깊이 내 마음을 파먹기 위하여. 프랑시스 잠이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유튜브 아웃. 자, 이제 모니달팽이 여러분들, 네, 오늘 강의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만큼의 조금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우선님 감사합니다. 변희정님, 네, 강선 원장님, 도식화, 내순환 정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억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른다고 하는 분들은 잘 모르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인지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두부화된 얘기들을 진행을 했고요.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산을 올라갈 때가 있고 때로는 강을 들어갈 때가 있고 때로는 황야를 달릴 때가 있죠. 그런데 목적선 하나입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산으로도 가고 강으로도 가고 광야를 달립니다. 과정은 분명히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가를 달리든 산길을 달리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참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 자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상황들을 연출해 나가는 그런 직업군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가산으로 출발해서 오늘 CST 수업도 있고 우리 박세영 교수님 수업도 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행복한 일 되시고요. 행복한 일들 그리고 당신들이 옳습니다. 항상 생각하실 때 혹시 놓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들의 인생을 건드리고 누군가 흔들어도 본인의 주관성이 딱 정리가 되면 당신이 옳은 겁니다. 그러나 그 주관성을 채우기 전에 저랑 같이 가는 그 길, 또 때로는 제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은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본인이 무슨 판단이 서서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깊이와 자기의 판단이 맞다면 맞습니다만 근데 한 번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알려줄 수 있는데 결정을 내리고서 묻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결정을 번복하게는 안 합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이거와 이거에 놓고 고민 중인데 어떤 방향이 옳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방향성을 알려드릴 수 있죠. 근데 항상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본인이 내린 결정은 분명히 그 길로 가시되 돌아오면 안 됩니다. 거기서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본인의 깊이를 만들어 가시는 게 맞습니다. 백억샵이 벌써 10년이 되면서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다음 달 공사가 되면서 장애인 재활센터도 무료 치유센터도 오픈할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100명의 샵을 여러분들에게 브랜드화 시켜서 100호점까지 만들고 그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100억의 어떤 선도 이제 제가 정리해야 될 선도 보인다. 이렇게 뭔가 큰 라인에 강활하게 막 산과 밭에다 씨를 뿌렸던 거를 이제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 거기다 정돈된 씨앗을 뿌리는 과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요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가는 이 길이 헛된 걸음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이 옳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비난하든 또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제 얘기를 어떻게 듣든 다 당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당신들의 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암만 주변에서 흔들어도 당신밖에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절대로 자신을 놓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백억샵에 저는 항상 제 길대로 갑니다. 제 길대로 제 속도대로 갈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라. 그리고 저를 쳐다봐라. 목적과 방향을 잃지 말아라.